KF-21 한 대가 F-35 40대보다 더 나은 이유. 불가능하다던 KF-21 자체 무장과 엔진 개발, 인도네시아 기술 유출 논란까지. 세계 1위 방위산업기업 로키드 마틴에는 4개 사업부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우방국의 최대 전략자산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등을 생산하는 항공사업부가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달 말 아프리카 수단에 억류된 한국 교민 구출작전 프라미스에 동원된 다목적 수송기 C-130J도 여기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다. 회전 ignition 시스템 사업부가 그 다음이다.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로 수십 개 표적을 동시 탐지하는 이지스함을 처음 개발한 곳이다. 미사일 화력 통제 사업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등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와 전략 핵잠수함 등에 싣는 트라이던트 미사일 등을 개발한다. 우주사업부는 이들 세 사업부 기술을 인공위성으로 연결하고 통합해 작전의 완결성을 높인다. 여기에 비공식적으로 5번째 사업부로 불리는 비밀 연구개발 조직 스컹크웍스가 있다. 스텔스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곳은 요즘 또 다른 도전에 한창이다. 핵융합 엔진 개발이다. 로버트 렉 로키드 마틴 부사장을 만나 핵융합 등 미래 방산 기술의 현안을 물어봤다. 핵융합 엔진의 힘, 초대형 수송기도 수소 2에서 3통으로 1년 비행, 핵융합 엔진은 어떻게 개발하고 있나? 한국이 유럽과 연구하고 있는 도넛 모양 토카막을 갖춘 대형 시설은 아니다. 트럭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개발하고 있다. 자기장 거울을 양쪽에 두고 이 사이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다. 전폭기와 항공기, 로켓 등에 쓰는 제트연료는 탄소 배출이 막대해 대체 기술이 시급하다. 10만 명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 100메가와트로 핵융합 엔진을 개발 중이다. 효율은 원자력 발전의 3에서 4배에 달한다. 5년 내 시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초대형 수송기인 C5도 핵융합 엔진만 있으면 생수통 크기 수소 몇 병으로 1년 내내 비행할 수 있다. 선박에도 무제한 동력을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해수 담수화로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 우주탐사선 속도도 훨씬 빨라지나. 핵융합은 50년 동안 세계 각국이 개발해왔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스텔스 기술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상용화할 것이다. 공개한 적 없다. 한국, 일본, 대만이 전체 매출의 8%가량인 인도태평양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줄 수 있다. 한국은 단순한 매출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로키드 마틴의 기술 전수로 한국의 방산 공급망이 구축됐다. 이 경제적 가치는 매출 수치와 비교할 수 없다. T-50, FA-50의 모태은 우리가 디자인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했다. KF-21은 KAI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평가 및 검증을 했다. 미국 국무부는 4가지 기술 전수를 금지하고 있다. 능동 전자주사 위상 배열 레이더와 미사일 징후를 감지하는 IRST, 전자광학 타깃 시스템, EOTS, 그리고 라디오 제밍이다. 이 밖에 다른 20여 개 기술은 협업했다. 북핵 투발 수단이 다양해져 한국의 삼축체계, 킬체인,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가 무너질 위기란 지적이 있다. 삼축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패트리엇 -3 미사일과 사드는 매우 촘촘한 방어 체계를 구성한다. 로키드 마틴은 삼축의 C2, 지휘 통제, 능력을 보강할 수 있다. 레이더에서 언제 어떻게 정보를 얻어 어디로 미사일을 쏴 적군을 요격할 수 있는지 돕는다. 최근 한국 보유 이지스함에서 SM-6 미사일 발사가 가능해졌는데 이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더 강화됐음을 뜻한다. 이지스함 기술의 특징은 크게 4가지다.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고 수십 개 적을 동시 감지하는 스파이 -1 레이더, C2 네트워크, 수직 발사 시스템 MK41, 그리고 SM-236 등 미사일 발사 체계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스파이 -1은 로키드 마틴만 보유한 고유 기술이다. 현재 시속 6,000km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스파이-7 레이더를 개발 중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어떻게 방어하나? 직격에너지 무기인 레이저로 막을 수 있다. 레이저는 미래 전자전의 핵심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무리 빨라도 레이저엔 안 된다. 레이저는 대기 중에서 분산되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듀 개념도 스컹크웍스에서 처음 나왔다. 듀를 발사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 핵융합밖에 없다. 국가 안보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 그렇다. 육해공 전투 네트워크의 사령관 역할을 하는 F-35의 핵심 기술도 SW에서 나왔다.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3 키노트의 내용이 궁금하다. 21세기 안보에 필요한 솔루션을 논할 것이다. C2 네트워크와 레이저, 극초음속 미사일의 중요성을 알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안보와 방위산업에 기여하는 파트너로서 역할도 소개하겠다. 2. 중국경기 C919 안전성 강화하며 글로벌 3대 항공기 도전장. 중국의 첫 상용 여객기 C919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두고 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상용 항공기 공사는 최근 잇따른 항공기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C919의 생산 확대와 해외 진출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3일 현지 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허동펑 코맥 사장은 3일 C919가 대규모 생산 및 배치의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전 세계 항공산업이 심각하고 복잡한 안전 상황에 직면한 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C919는 2024년 중국 10대 주요 도시 취항과 홍콩 노선 운항 개시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100만 번째 승객 수송이라는 이정표도 달성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국내 노선 확대와 해외 진출이 예정돼 있어 운영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코맥은 보잉 737과 에어버스 A320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신하지만 최근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하이 항공기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제트기는 이미 현미경 아래에 있다며 보잉 737 시리즈의 문제는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유럽연합 항공안전청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코맥의 양양 마케팅 영업 부총괄은 올해 안에 유럽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2026년까지 동남아시아 취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코맥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항공사 트랜스누사의 C909 지역 제트기를 판매하는 등 동남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EASA 인증도 6년간의 심사 끝에 4단계 중 3단계에 진입했으며 EASA 관계자들의 중국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인한 주요 부품 수급 문제가 2025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생산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맥은 이에 대비해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항공사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국 민간항공 당국은 EASA 관계자들의 추가 방문을 환영하며 C919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 항공 전문가들이 중국 내 더 많은 노선에서 C919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C919의 글로벌 시장 진출 행보는 한국 항공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안전성 확보가 항공산업의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최근 대한항공 사고로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의 철저한 품질 관리 전략은 참고할 만하다. 또한 단계적 시장 확대 전략의 중요성도 주목할 만하다. C919는 내수시장 검증을 거친 후 홍콩, 동남아시아로 점진적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KF-21과 같은 항공기 개발 사업도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인증의 중요성이 부각한다. C919가 EU 안전인증 획득에 공을 들이는 것처럼 한국도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인증체계 구축과 대응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도 시사한다. 글로벌 부품 조달 위기 속에서 한국 항공산업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